지금 캄보디아 쪽에 휴전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경선상의 지뢰 제거해라. 지금 이제 태국군이 주로 때리는 곳이 이 카지노와 스캠 단지다. 부각이 될 시장은 동남아가 되지 않을까.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이시죠. 김대영 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태국하고 캄보디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점점 전쟁이 확전이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 개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죠. 근데 올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7, 8월 달에 그때 이제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국전선상에서 한번 붙었었죠. 근데 12월 들어서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7, 8월 달에는 물론 이제 그때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재에 나서고 아세안 당시 의장이었던 말레이시아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요번에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태국이 굉장히 이번 이 전투 수행하는 걸 보면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때문에 약간 스텝이 꼬였던 게 있었는데 그동안 한 3, 4개월 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국경선상의 캄보디아군의 진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파악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걸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태국군이 작정하고 지금 캄보디아군을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일단 이렇게 싸우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첫 번째는 일단 국경선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양쪽의 약간 이 양쪽 국가들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뭐 일본, 중국과 같이 약간 그런 갈등 구조가 있어요. 민족적 감정이 있군요. 네, 갈등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캄보디아가 이번에 이제 불을 질렀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재하겠다 그러면서 뭐 통화하고 캄보디아, 태국 쪽에도 이제 통화를 했지만 태국이 완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녹화하기 전에 제가 이제 본 바로는 한 3가지 정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국경선에서 이 캄보디아 군들이 이제 태국 쪽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캄보디아 군들이 몰래 지뢰 매설해가지고 그 태국군 장병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쪽에 휴전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경선상의 지뢰 제거해라. 이거 안 하면 우리 휴전 못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태국군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 전투 벌였을 때는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태국군의 전차, 장갑차 등이 지금 국경선상에 캄보디아군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중요한 고지라던가 뭐 사원 이런 것을 다 빼앗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있어서 반면에 이제 캄보디아는 이제 어찌 됐든 군사적으로 태국에 비해서는 열세고 제한적인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캄보디아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장성수가 많아요. 그래요? 그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캄보디아가 정치적으로 혼란 시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진 캄보디아의 뭐 전에 총리도 했었지만 훈센이 재임했을 당시에 그냥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장군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군이 되려면 뭐 전투 역량이라든가 행정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달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휘 체계도 난맥상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든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 군사력 비교해 보면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2배,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어요. 근데 태국군은 한 20, 30대 되는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해군력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이 만약에 캄보디아가 휴전에 적극적이지 않다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해군력을 동원해서 캄보디아를 봉쇄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캄보디아는
뭐 원유라든가 이런 중요한 에너지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만약에 해상 봉쇄에 나서 버리면 캄보디아는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에 가는 거죠. 캄보디아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그 조직 범죄 네.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도 아주 시끄러웠던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뭐 지원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 예. 여러 나라에서들 해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미지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피해를 봤지만 이 스캠 이 문제 태국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태국도 그 중에 하나고 그 지금 잘 보시면 7, 8호라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태국군이 아주 집중해서 때리는 곳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지노, 아 그 다음에 그런 스캠 단지. 이 두 군데를 뭐 F-16 전투기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견인포, 자주포 이런 거 동원해서 계속 때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명분은 국경이고 뭐 이런저런 거이지만 공격 대상에 그런 범죄 단지까지 예. 집어넣고 있다. 그 이유가 지금 잘 보시면 캄보디아 총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훈센의 아들입니다. 네. 근데 이 훈센 일가가 캄보디아에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주요 대상이 카지노와 스캠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그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일인데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보더라도 카지노하고 스캠 단지를 때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태국군이 주로 때리는 곳이 이 카지노와 스캠 단지다. 그 정도로 지금 태국이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미국은 어떤 입장이죠?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도 이제 딱 개입해가지고 스톱시켰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뭔가 할 것 같은데 네. 말을 들을까? 하는 그래서 거. 이제 지금 태국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태국 총리가 완강해요. 음, 그리고 캄보디아는 지금 좀 휴전했으면 바라는데 태국이 입장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 같지 않게 좀 약발이 안 먹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지금 이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건 태국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잘 보시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7, 8월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이었고 근데 지금 잘 보니까 캄보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피해를 지금 많이 봤지만 그런 스캠 사기 관련돼서 뭐 전 세계적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여론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다 피해를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스캠 사기 피해를 당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아,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지금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 자체가 캄보디아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게 저도 지금 스캠 단지 공격한다니까 그건 잘하네 라는 생각이 얼핏 그냥 본능적으로 드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여론 자체가 태국에 우호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장기화되거나 했을 때 예. 혹시나 이제 우리 한국산 무기가 그 전쟁에서 사용될 것이냐 혹은 이쪽 동남아에서 최근에 우리 한국산 무기 채택하는 경우들이 좀 늘잖아요. 예.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방산에 또 이러한 것들이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 안 그래도 지금 태국 공군이 이제 전투기에 장착해서 쓰는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서 카지노와 스캠 단지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상들도 막 공개가 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추정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간 KGB 이것도 지금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침 요번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태국에서 방산 전시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연례적으로 하는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K방산이 태국에 수출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태국 해군이 잘 보시면 태국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한 거.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한 호위함이 하나가 있는데 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수상 전투함 가운데 제일 비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추가 구매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에 이제 7, 8월 달에 KGB도 이제 대량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또 이번에도 아마 썼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거 관련된 이제 추가 구매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지금 포탄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풍산 155mm 포탄하면 이제 풍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제 탄약 소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보충하려는 아마 사업들도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실전 그렇다면 우리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7, 8월 달에는 이제 KGGB가 또 사용이 됐었고, 뭐 KGGB는 사실 그 이전에도 사실 우리가 중동에 좀 알게 모르게 좀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멘 내전 때도 사용이 된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제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만든 이제 LID 넥슨이 만든 현궁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제블린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사용돼서 유명해졌는데 사실 제블린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현궁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필리핀 군이 좀 소량을 사서 테스트를 해봤고 한 40여 발하고 이제 발사기 한 20여 개 정도를 또 추가 구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좀 K방송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제 폴란드가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큰 시장이 됐고 그다음에 남미 페루가 올해 이제 K2 전차, 뭐 K808 차륜 장갑차 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나라 군용 차량들도 지금 페루가 페루 현지에서 면허 생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담당하고 있는 건 STX 네. 이쪽에서 이제 중개를 해가지고 현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슬슬 마감이 돼가는데 아마 내년에 이제 또 좀 부각이 될 시장은 동남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또 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호위함, 초계함 이런 것들 많이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뭐 현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계획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KF-11도 지금 이제 필리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이 사실상 많은 나라들이 지켜보고 거기가 사실 하나의 그 실전장이다 보니까 네. 그 무기들이 효과가 좋으면 팔려나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산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전에서 검증이 됐느냐 안 되느냐를 높게 봐요. 근데 이제 요번에 태국 캄보디아 이제 12월 달에 이 충돌에서 어떤 일이 하나 터졌냐면 태국군이 중국에서 그 전차를 수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네. VT4라는 전차인데 이번에 교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VT4 전차의 포신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 불량이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차 포신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제 노린코라는 그쪽에서 전에 얘기한 바로는 그래도 한 500발, 600발 포탄 쏠 때까지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왔는데 막상 이번에 실전 써보니까 200발 정도 썼는데 포신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실전에서 검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VT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동안 중국이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이제 좀 팔면서 재미를 봤는데 실전에서 어찌됐든 이제 이상한 성능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향후에 불안하죠.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우리 쪽 무기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지금 실전 사용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K방산을 대표하는 몇 가지 이제 무기 체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지금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제 2,000문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한 1,500여 문 정도 되는데 생산돼서 팔린 게? 예,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고 납품하고 있고 이런 거 다 하면 한 1,500여 대 정도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폴란드 우리가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 중에 노르웨이도 있고 에스토니아도 있고 뭐 이런데 지금 스페인도 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도 요새 내기 나와요. 그 이제 그 K9 자주포가 이렇게 잘 팔린 배경이 뭐냐면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인데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도 작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해외 시험 평가도 이제 전에 이제 노르웨이 사업 때도 보면 독일의 PGH-1000하고 그 설원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 K9 자주포가 더 뛰어난 거예요. 가격도 싸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동남아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우리 방산에 대한 수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태국 이 캄보디아 전쟁 요것을 통해서 뭐 좀 새롭게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좀
태국 캄보디아 쪽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면 일단은 이번에 이제 태국이 대규모 군사 작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걸 다 채워 넣어야 돼요. 탄약이라던가 뭐 미사일 이런 것들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납기나 가격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께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 게 있고 지금 동남아 국가들도 이제 필리핀도 이제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지금 남중국해 문제가 그렇죠. 예, 중국과 필리핀 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필리핀이 전력 증강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이제 우리 K방산이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이렇게 뭐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에이펙 경주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와서 또 우리 지금 하나오션이 만들고 있는 장보고 3, 배치 2, 뭐 지금 해군의 전력화도 되고 있는 배치 1 이걸 다 이제 둘러보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이 또 잠수함 사업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있기 때문에 K방산에 대한 평가는 아마 동남아에서 계속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급한 나라들이 많아요. 급한 나라들 소요를 채워주려면 사실 우리나라만 한 데가 없고, 저도 이제 전에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선에서 근무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에서 좀 강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면 한 4시간 아니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즉각 AS가 돼요. 가까우니까.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좀 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애프터 서비스 과정에서 요구하는 금액들도 상당히 높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K방산이 좀 동남아시아에서 좀 강점이 많다. 반면에 좀 인도네시아는 요즘 좀 멀어졌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KF11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멀어졌지만 그런 대체를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그 말레이시아도 좀 지금 우리가 이제 관계를 좀 격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잠재적으로 동남아에서 좀 흐름은 펀더멘탈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방산주가 세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휴전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 방산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방산이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었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용하니까 네. 막 수출되고 뭐 이런 시끌벅적하다가 요즘 조용하니까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드시나 봐요.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잘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하나에어로 공시한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다 이게 지금 그 누가 샀는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보면 이제 추정이 되죠.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 대충 어느 나라에서 사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향후 한 최소 5년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동유럽 국가에 이게 수출이 되면서 이게 붐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러한 그 어떤 지역적 리스크 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스웨덴, 지금 스페인이 K9 자주포 살려고 한다. 그 결국 러시아에 대한 경계감.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뭐냐? 우크라이나 전 지금 종전화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생각은 끝나긴 끝날 것 같다고 많이 봐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일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지금 내년 빠르면 내년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도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독일이 재군비에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독일은 이전까지만 해도 모병이었습니다. 모병 제도를 운영했는데 지금 징병 제도로 지금 바꾸는 법안들도 나왔고 지금 뭐 일정 부분 통과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말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유럽 내에서도 K방산이 여전히 운신의 폭이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면 지금 유럽 내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이제 방위 산업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즉각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또 한 가지 문제가 중공업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자동차도 지금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K방산의 펀더멘털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태국, 캄보디아,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지금 무기를 급속도로 소진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채워야 되고 이걸 그렇죠.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게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예. 그렇죠. 이게 좀 더 장기화되거나 어쨌든 안보를 위해서는 이게 빨리 채워져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뭐 전 세계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난 다음에 소모된 걸 채워넣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뭐 살려고 그러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캐파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죠. 급하면 우리 군 거 뺏어라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 지금 나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K방산이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네. 이러한 이 태국의 움직임 그리고 태국이 이제 또 한국 무기를 계속 이렇게 수혈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이 한국 방산, K 방산에 대한 수요 이것이 확 증가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90년대 샀던 무기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무기 체계 수명이 뭐 30년, 40년 정도 되는데 좀 계산해 보시면 90년대 샀던 무기들이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비하면서 전투에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제 수명 자체가 다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동남아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계속 앞으로도 향후 나올 계획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방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알겠습니다.